잠깐만. 그럼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아왔다는 거야? 속아 살으셨거든요. 네가 그렇게 네가 그렇게 똑똑해? 뭔데 나한테 속아 살았다 그래? 난 내 판단으로 살아왔어. 괜찮아. 이 얘긴 너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게다가 수십 년을 세뇌당했는데 내 말 몇 번으로 그 생각이 바뀌기도 힘들 거고, 그래도 뭔가 깨림칙한 건 느껴질 거야. 지금은 그거면 돼.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답은 어렵지만 간단해. 더 이상 행복의 지연, 만족의 지연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만 생각해.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우리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어. 그럼 지금 당장 일 그만두고 당장 행복을 위해서 쾌락만 쫓고 살아도 되는 거냐? 도파민에 중독돼서 술이나 먹고 마약이나 하고 돈이나 펑펑 쓰면서 살면 되는 거냐고. 그걸 행복이라고 누가 그래? 뭐? 그게 행복이라고 누가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행복해질 것 같아?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행복이 길을 잃어버린 거야. 미래를 위해 지금은 참아야 돼. 뭐 아니면 술 먹고 마약이나 하며 돈이나 펑펑 쓰면서 해볼래 하고 살든가. 이거밖에 모르는 거야. 이것 또한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냐고. 비유적으로 말해줄게. 이 임금 노동자 시스템, 이 이데올로기는 우리로 하여금 뭘 혼동시키냐면 고통의 부재가 행복이다 이렇게 혼동시켜. 저는 물구문 알지. 뭐 여러 끔찍한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손을 뒤로 묶고 목덜미를 잡아서 머리를 물속에 팍 집어넣는 거야. 갑자기 왜 물고 오면?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 엄청 버둥대겠지. 으악 버둥버둥 살려줘 숨 못 쉬겠어. 그래도 꺼내주지 않아. 으악 버둥버둥 죽을 것 같아. 더 이상은 그때 딱 꺼내주면 으아 죽을 뻔했네. 으아 살겠다. 그때 다시 그럼 으악 버둥버둥 그래도 아까처럼 언젠가 꺼내주겠지. 꺼내줬다 다시 팍 꺼내줬다 다시 팍. 이걸 계속 반복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꺼내줬을 때 이렇게 착각하게 될 거야. 으아 살겠다. 으아 좋다. 이게 행복이구나. 그때 다시 팍 꺼내줬다 다시 팍팍팍팍.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뭐야? 그게 주 5일째 근무야. 뭐? 월요일 화요일 살려주세요. 버둥버둥 수요일 목요일 죽을 것 같은데 금요일 토요일 좋다 살겠다 놀자. 일요일 내일 또 들어가나. 월요일 화요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상태의 행복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고통을 주다가 그 고통을 잠깐 스탑시키지? 그럼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건 우리 모두 마찬가지고. 아 그래? 모두 마찬가지라고? 그럼 너도네? 뭐? 알바 시작! 9시, 10시 뭐 하는 거야? 빨리 꺼내줘. 11시, 12시 점심시간이네?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점심시간 끝! 잠깐. 2시, 3시, 4시, 5시, 6시 알바 끝!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지? 제대로 이해했네. 제대로 이해했어. 그게 임금 노동자들의 휴일이고 휴가고 그래. 고통의 부재가 행복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잠깐만, 그럼 진짜 행복은 뭐야? 여기서 잠깐 너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자. 그럼 뭐 쾌락만 추구하고 살아도 되냐고? 그래도 되지. 그래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극과 쾌락을 계속 추구하지? 그럼 결국 불행해져. 자극과 쾌락 기반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보상체계라고도 하는 도파민 회로가 활성화되기 때문인데 그런 걸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그게 만약 진짜 행복이라면 그럼 그걸 계속하면 계속 행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자극과 쾌락, 술, 마약 등등 그런 걸 계속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중독 상태에 빠져. 말 안 해도 알 거 아니야. 중독자 중에 행복한 사람 본 적 있어? 뭐 도파민 자체가 중독 물질은 아니지만 아무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극심한 불안 증세와 심한 우울증에 빠져. 그러니까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야. 그럼 진짜 행복은 뭐냐니까? 진짜 행복은 뭐냐면 그런 비정상적인 고통도 없고 와 살 것 같다도 없어.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편안하게 편도체도 안정화되고 공격 성향도 없고 남을 원망도 미워도 않고 분노와 두려움도 없고 그게 뇌의 정상적인 상태.
왜냐면 편도체가 활성화된 건 비상등이 켜진 거란 말이야. 잠깐만. 편도체가 뭐야? 아, 뭐 일반화의 오류를 무릅쓰고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원시 시대에 살 때 잠깐만. 야, 미안하다. 나 괜한 질문을 했네. 아, 원시 시대까지 간다고? 아니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우리의 뇌는 원시 시대 때의 뇌와 거의 같으니까 진화라는 게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짧게 할 수 있는 얘기지? 걱정 마. 아무튼 우리가 원시 시대에 살 때 눈앞에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치자. 비상사태인 거지. 싸우거나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그럴 때 편도체가 확 활성화돼. 그럼 그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스톱. 뭐 소화기능 스톱, 전두엽 쪽 내기능 스톱, 면역기능, 생식기능 등등 스톱. 그래서 그 에너지를 모아서 심장을 급하게 펌프질해서 모든 에너지를 근육으로 쫙 보내는 거야. 그런 걸 다 스톱한다고? 완전 스톱은 아니고 거의 스톱. 왜냐면 그럴 때가 아니니까. 뭐 까딱하면 죽게 생겼는데 아침에 밥 먹은 거 소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전두엽 쪽 내기능 마찬가지, 면역기능, 뭐 생식기능 당연히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런 걸 할 때가 아니라 그냥 싸우거나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우리들 몸의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 이 상태인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도 잘 안 되는 거고 대가리도 잘 안 굴러가는 거고 심장이 빨리 뛰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는 거고. 왜냐면 분노는 싸움이고 두려움은 도망이니까. 뭐 사실 이 두 개는 같은 건데 뭐 아무튼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고 즐겁게, 그래서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 그런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는 방법을 우리는 잃어버린 거야. 그런 문화를 말살시킨 거야.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거야. 그럼 행복하려면 뭘 해야 하는 거야? 우선은 행복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버려. 행복은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버둥대다가 토요일에 왔을 때 그냥 편안하고 즐겁게가 아니라 거기서도 또 뭔가를 막 하고 자극을 추구하고, 왜냐면 도파민 회로가 활성화되면 짜릿한 쾌감 같은 게 느껴지니까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듯 그건 가짜 행복이야. 진짜 행복은 뭐식이다? 진짜 행복은 내측 전전두피질, 즉 NPFC가 활성화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알딸딸한 행복감을 느껴. 은은하고 하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행복감. 그건 짜릿한 쾌감하고는 달라. 아이의 뇌의 작동 부위가 다르다고. 그게 진짜 행복이야. 우리가 이 진짜 행복을 느끼지? 즉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지? 그럼 그때 면역력도 올라가고 공부도 훨씬 더 잘하고 일도 훨씬 더 잘하게 돼. 뿐만 아니라 창의성, 과제지속력, 끈기, 문제해결력, 회복 탄력성 등등 쭉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편도체를 지키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는 그런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거야. 진짜 행복과 가짜 행복이 있다는 거 알겠어. 그런데 솔직히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 좋아. 시간도 늦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속성으로 알려줄게. 그렇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자, 우선 첫째, 삶의 의미 그런 건 없다를 알아차려야 해.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삶이 무거워져. 삶엔 엄청난 의미가 있으니까, 혹은 내 미래에 무언가 커다란 게 올 거니까 난 지금 준비해야 해 라는 식의 삶의 태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 힘드니까 차라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라. 삶은 우연으로 주어져 있어. 특히 중요한 상황일수록 우연히 주어져. 태어나보니 21세기고 태어나보니 대한민국이고 남자고 여자고 이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고 등등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대부분 우리의 뜻과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어져. 따라서 별 의미는 없어. 왠지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일단 그러한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야. 근데 삶이 우연히 주어졌어도 노력하면 내 운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똥 같은 운명을 타고 났어도 노력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태어남에 대해서만 얘기했나? 뭐 그럼 돈으로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나라는 돈신을 믿는 나라니까? 돈신? 뭐 예를 들어 잘 나가는 연예인이 돈을 잘 버는 거, 그건 당연한 건가? 당연한 거 아닌가? 어째서? 뭐 타고나서 잘 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엄청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간 거니까. 에이씨, 질문하지 말고 너가 그냥 말해 임마. 태어나 보니까 여기도 들어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기에 그들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야. 만약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혹은 지금 시대의 대중의 관심이 그쪽에 전혀 없다면, 그래도 타고난 멋진 재능이란 게 있으니, 엄청난 노력이란 걸 했으니 당연히 돈을 잘 벌까? 그건 비교가 잘 돼서 연예인을 예로 들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돈벌이가 다 그래. 우연이란 배경 없이는 안 되는 거야. 너 진짜 잘못된 신화가 뭔지 알아? 성공 신화야. 돈 못 버는 건 노력이 부족해서야, 무능하다는 거야. 어떻게든 돈을 잘 벌어서 내 능력을 증명해야 돼. 누구든 노력하면 돈 잘 벌 수 있어.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아. 그리고 설령 그게 가능하다고 한들 그건 불행으로 가는 길인 거야. 그래서 다들 나한테 힘내서 더 열심히 하라고만 했구나. 성공 못하는 건 노력이 부족해서다? 누군들 노력 안 하고 누구만 노력했을까? 그런 식으로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하는 건 오만한 거야. 돈 잘 버는 건 거의 운이야.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잘 벌린다? 그럼 야 운이 딱딱 들어맞았네 하고 감사함을 느끼면 되고, 돈이 안 벌린다? 그럼 에이 운이 안 받쳐주네 하면 그만인 거야. 거기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야. 뭐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는데, 돈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그러하니 여기서 대충 정리하자면 삶의 의미?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선호하는 일을 하면서 내긍정하면서 타인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내 삶을 즐기면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야? 통제 소재의 내재화, 즉 자율성.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는 태도. 이것도 뭔 말인지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 취업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 뭐 창업을 하고 싶든 뭐 다른 걸 하고 싶든 아무튼 취업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부모님이 몸져 누워 있어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야. 그럴 때 통제 소재가 외부에 있는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생각하겠지. 맞아,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결국 상황을 원망하게 돼서 부모님에게도 훨씬 더 잘못하고 일도 훨씬 더 잘못하게 돼.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야. 돈 안 벌어 부모님을 안 보살피는 거,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돈 벌어 부모님을 보살피기 위해 취업하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나 대학생 때 너한테 숙제하기 싫다고 했을 때 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내가 뭐라 그랬었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할 법한 얘기네. 그래서 내가 말 참 쉽게 한다고 했지.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다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라고. 지금도 그냥 내가 쉽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네. 학점 못 받거나 나쁘게 맞는 거보다 숙제해서 학점 잘 받는 걸 나는 선호해서 선택한 거네. 그렇지. 뭐 물론 어떤 선택의 상황이 있을 때 두 선택 다 너무 괴로울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럴 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 모든 게 더 안 좋아지고 말 거야. 그럴 땐 이건 내 선택이야, 내 삶은 내가 결정해 라고 삶에 대한 통제 소재를 내 안으로 내재화시켜 가져와야 해. 그래야 결과적으로 상황도 더 빨리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고 그러는 거야. 맞네. 그리고 셋째, 내가 걷지 않는 길을 걷는 사람을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돼.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위아래는 없어.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그런 건 없어. 내가 돈 잘 버는 것도 운이라 그랬지. 그럼 뭐가 더 좋고 나쁜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게 더 위도, 돈 못 버는 게 더 아래도 아니야. 이처럼 모든 건 다 같아. 어떠한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누군가를 위나 아래에 두는 건 결국 본인이 괴로워지는, 스스로 불행의 길로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야. 걷는 사람이든 뛰는 사람이든 하물며 그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이든 우린 모두 서로 존중해야 돼.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본인이 만족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수 있어? 위아래가 없는데? 선택뿐이 없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맞느니 네가 맞느니 싸울 필요가 있는 거야? 아니야. 우린 모두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거겠지. 그리고 마지막, 앞서 말한 것들을 진짜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게 뭔데? 편한 전월, 편한 뭐?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피질 활성화, 줄여서 편한 전월. 그건 또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준비됐어? 뭐가?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밤새도 모자라니까 지금은 그냥 외워둬. 급할 땐 우리가 익숙한 길로 가야지. 그게 무슨... 자, 주입식 교육 들어갑니다. 자기 참조 과정, 자기 긍정, 타인 긍정, 뭐?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뭐라는 거야? 따라해. 용서, 용서, 연민, 연민, 사랑, 사랑, 수용, 수용, 감사, 감사, 존중. 존중. 즉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즉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이건 안 따라해도 돼. 이거 안 따라야 되고. 어? 어? 아, 자 다시. 즉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자신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럼 행복해질 수 있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면 돼. 자신에 대해서 그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저절로 일어날 거야. 그건 미루는 게 아니야. 미래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하면서 시간도 좀 남고 심심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럴 때 일도 좀 하면 돼. 얽매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이 일도 해볼까? 재밌네. 그 정도만 하고 남을 원망도 미워도 말고 물어 뜯으려고도 하지 말고 날 물어 뜯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웃으면서 피하면 돼. 잠깐, 이게 갑자기 무슨 스님 같은 소리야? 이거 좋은 말 옮겨놓은 거 아니야. 이거 과학이야. 뭐? 수업으로 치자면 우리 도덕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엄연히 과학하는 거라고. 그게 무슨... 설명하려면 뇌과학 얘기는 한 보따리 풀어놔야 되는데 그럼 밤새도 모자란다니까. 내가 나중에 꼭 이해하게 설명해 줄게. 알겠어. 뭐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냐? 지금은 그거면 돼. 잠깐만. 근데 나 하나만 더 물어보자. 나는 진짜 하기 싫으면 일을 그만둬도 되는 거냐? 진짜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근데 일은 하긴 해야겠지. 이런 세상이니까.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선 쉽게 한 번에 정할 수도 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야. 우선순위? 일보다 행복에 대한 고민이 먼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차리고 잃어버린 진짜 행복을 되찾아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재밌게도 그걸 찾으면 하는 일도 훨씬 더 잘 될 거야. 설령 안 되더라도 마음이 편할 거고 그럼 또 다른 일을 즐겁게 찾아볼 수 있을 거고. 야, 잠깐만. 너 왜 이런 얘기를 이제서야 해주냐? 이제서야 했을 것 같아? 뭐? 내가 이런 얘기 너한테 처음 하는 거 같냐고. 그때는 때가 아니었던 거겠지. 그러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나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잊지 마. 이건 뇌과학자들의 결론이야. 우리의 뇌가 가짜 행복이 아닌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야. 다시,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줘야 돼. 그게 뭐 봉사일 수도 있고 친절한 마음일 수도 있겠지. 너의 주변 사람들은 너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야. 너가 싸워서 이겨서 물리쳐야 할 잠재적인 적이 아니라고. 그 세뇌, 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돼. 야, 태어난 게 우리 뜻도 아닌데 행복하게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이건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자. 뭐 하기 싫은 일? 뭐 좀 해보고. 진짜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진짜 하기 싫으면. 근데 또 뭐 좀 따뜻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좀 힘들더라도 결과를 생각하면 즐거울 것 같아. 근본적으로는 그런 즐거운 마음이 드는 일, 그거를 찾아서 하면 돼.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친절해져야겠다, 노력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해져야겠다,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라고 생각해. 태어난 게 내 뜻도 아니고 세상 일이라는 거 사실 삶의 의미라는 것도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에이, 그냥 친절하게나 살자. 이렇게.